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검찰개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보낸 지 사흘 만에 거듭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외압을 행사하는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은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검찰을 압박하지 말고 조국 수사를 덮으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앞에서 자리에도 없는 윤석열 총장을 지목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7일에 이어서 어제니까 사흘 만에 2차 경고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고 박사님? 네,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이 여권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권의 정치인들의 경고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나 나선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의 압력의 한가운데에는 이 조국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보기에 조사 대상 또 피의자, 기소된 사람들, 이 가족, 이들이 검찰을 지금 압박하는 것으로 저는 평검사, 수사검사들이 지금 상황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섰기 때문에 그 상당한 동료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하자면 검찰총장은 이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는 최후 보루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어서 이후에 검찰이 그 수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려내겠다, 이 윤석열 총장의 각오에 맞게 저는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심층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감탄고토. 예.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또 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도 생각납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입만 열면 그동안 이 주장해왔던 이른바 이 적폐청산, 지난 2년여 동안 바로 이 윤석열 총장한테 그 책임을 맡겨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선봉에 서왔고, 그리고 적폐청산 수사를 이 정권 들어서 하기 전에는 이 국정농단 사건의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칼을 대통령이 총장에 임명한 지 2달도 안 돼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 총장을 압박하고 장관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 압박하는 데 이어서 이 집권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사실상의 협박을 공공연하게 대중집회에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집권 세력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런 사태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점에서 이후 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또 다른 형태의 외압이 주어질 경우에 이것은 심각한 이 사법농단으로
또는 이 사법 사태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조국 장관이 건의한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뭐 검찰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담겼는데 교수님, 이런 개혁안을 수용했다는 게 어느 정도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 총장에겐 뭐 지시하면서 약간 압박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과한 해석일까요? 저는 이번 조국 사태하고 검찰 개혁 문제를 좀 차분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저께 이제 조국 장관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특수부를 약간 축소를 하고 형사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검찰의 본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갖다가 금지시킨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관례가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런 주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누가 보고해도 대통령이는 받아들일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조국 장관을 갑자기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주문한다, 지시한다, 개혁하라 검찰을, 이 문제를 과연 경고의 의미를 받아들일 필요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저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청장한테 똑같이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가 되라고 저는 주문했다고 보거든요. 왜 검찰이 지금요, 검찰의 어떤 직능이라든가 역할을 갖다가 개혁하자는 거지 검사들을 개혁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나 검찰에 종사한 분들은 개혁의 객체가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법무부가 이게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법무부가 강압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면이 또 제도상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검찰 스스로 개혁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라라는 주문으로 받아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 경고장, 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된다, 대한민국 검사가 위축된다, 저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 보고요. 근데 교수님,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누구에게 지시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지시하지 그 사람이 없는데 지시한다는 표현은 저는 본 기억이, 또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조금은 이례적인 부분은 없나요? 그건 인정합니다. 현재 상당히 제가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을 좀 차분히 보자는 것이 대통령이 이제 그런 발언들이 우리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다소 상당히 좀 격앙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스스로 개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법의 차이지 마치 그 검찰을 이축시키겠다는 일방적인 발언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끝으로요, 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저 김대중 대통령과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많은 수모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검찰이 너무나 권력이 하수인이 됐다, 권력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다시 되잡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대통령 임무는 뭐냐면, 제가 다시 첫 얘기로 돌아갈게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쌍두마차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조국 문제하고 검찰 개혁은요, 지금 맞물린 것 같지만은 따로 분리해서 해결할 문제지, 누구 편을 들어서 조국을 수호하고 검찰을 갖다가 퇴짜를 놓고,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좀 이게 전달되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오래 했지만 한 사안을 보고 정말 극과 극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두 분의 시선이 정말 정반대해서 바라보고 있다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뭐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각자 공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한다 하는 말을 썼으면은 검찰, 검사들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박 교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속으로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직접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검찰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나 배경 등을 좀 더 분석한 뒤에 천천히 검찰 개혁 방안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내부적으로 본다면 조금 다른 분위기도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국민과 국회가 정한 검찰 개혁 방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역대 검찰총장 중에 그렇게 검찰 개혁안을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대검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결국은 이 현재 이 검찰 개혁안,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이 부분에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 수사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이른바 반개혁론자로 해서 그 힘을 빼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검찰 내부 일부의 시각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 장관과 그 관련된 일가 등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인천지검의 40대 초반의 검사가 총장님 덕에 살아있는 정권 수사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풍자적이면서도 반어법적으로 쓰면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 개혁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뭐 국회 결정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의 미비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민주당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윤석열 총장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수사는 수사대로 보장하되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주저없이 임하겠습니다.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그런 커다란 국면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은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요. 자, 조국 낙마가 아니라 윤석열 낙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보복 수사다, 오기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 뭐 거취 문제까지 여당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에, 특히 여권에서는 그 타겟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된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또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보는 것이, 검찰총장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그 진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뭐 야당은 검찰총장 편을 들고 여당은 조국 법무부장을 편을 들고 이런 이 소위 이 진영 간의 대결 논리의 장면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이제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이종걸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직무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를 구축하는 정치인 투기의 발언이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큰 의미라든가 정보 차원의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벌써 여야가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법무부와 검찰총이 이제 복잡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어떤 우리 명예현상 내지 진통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구조조정을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운 법무검찰의 역사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하고 있는 진영 논리는 사실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바깥의 힘이 강하게 작용되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있고, 이럴 때 저는 검찰과 법무부 양측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2배 넘는 촛불이 모일 거다. 이게 여권 중진 의원의 발언이죠. 정경심 교수 기소가 검찰 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집권 세력한테 묻고 싶어요. 정경심 교수 기소가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현실화되면 2배 넘는 촛불이 모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며칠 전에 있었던 검찰청에 모인 뭐 200만이라고 주최 측에서 주장했던, 제가 보기에 한 5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정경심 구하려고 모였던 겁니까? 검찰개혁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구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좀 말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조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데 특수부 축소하고 공판 중심으로 간다. 예. 자, 검찰,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바뀌는 게 검찰개혁이겠죠. 그럼 국민이 원하는 검찰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제대로 수사하는 검찰,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악과 맞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수사하는 검찰,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특수부를 무작정 축소한다고 하면 거악과는 누가 싸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국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여권에서 지금 국회에다 제출해 놨잖아요.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요.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의 검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검찰 조직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때 가서 후속 조치로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건 국회의 입법사항을 기다려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국회가 공수처 처리 안 하면 지금 검찰의 특수부나 반부패본부를 더 강화해야 될지도 몰라요.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거악과 대결하는데 정치적 외풍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요. 검찰 입장에서는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거대한 권력이잖아요. 예. 그 거대한 권력과 수사하는데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해라. 이게 검찰총장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대통령이 정작 해줘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비록 아니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 주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정권에 대한 수사라도 좀 소신껏 해봐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정권에 대한, 이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진정으로 그 얘기를 했다면 지금 검찰한테 어떤 외풍에도 기죽지 말고 소신껏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 검찰개혁의 이 순서도 바뀌었고 검찰개혁의 지금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단도 다르다. 그 점에서 네. 저는 집권 세력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지금의 정치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불과 2달 전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와는 여야 입장이 참 많이 달라졌다. 맞습니다. 이런 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 밝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언 중에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명백히 도전한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뭐 정작 검찰은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와 경향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지난 9일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김주원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국 수석과 관련된 의혹 내용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만약에 조국 장관이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검찰은 뭐 강하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제 윤석열 총장 사퇴설 부분과 이거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권에서는 현재 주장하는 바로는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 장관을 임명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받고 굉장히 경로를 하면서 결국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어렵게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했고 그것이 이제 조 장관의 임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보도의 대략적인 내용들인데 일단 검찰은 그
자체 이 김조원 민정수석을 윤석열 총장이 잘 알지도 못하고 예. 그런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때문에 또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한때 파행 사태가 빚어졌는데 어떤 상황인지 잠시 영상 보시죠. 지난 목요일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네, 이주영 부의장이 26일에 본회의를 중단을 해가지고 저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30분 정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주영 부의장 사과해라 라고 사과해 외치면서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이 배경은 지난 26일 날 이 조국 장관이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다가 한국당이 이제 의총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의총을 빌미로 해서 이 좀 정회를 했거든요. 예.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없이 정회가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가 있었고 문희상 의장이 바로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없는 정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속개를 시켰었는데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영 부의장이 정확하게 사과를 해라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를 했던 거고 한 30분간 저렇게 소동이 벌어지다가 이주영 부의장이 사과를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한국당과 검찰의 내통,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내부에 일부 정치검찰과 자유한국당 간의 수사 기밀의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범법입니다. 진실이 가려진다면 총리께서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께 법무장의 해임을 건의하실 용의는 있지요.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총리 이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사님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 나왔을까요? 저런 얘기는 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야죠.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부당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야합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과 검찰, 이를테면 누군가가 검찰 내부에 누군가가 있다고 치고요. 가정해서. 가정도 부적절합니다만. 그러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유착했다고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 짓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저는 여권이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최소한 조용히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식으로 오히려 야당과 검찰을 엮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부당거래니 뭐니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세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저는요, 자유한국당이 가끔 검찰을 좀 난처하게 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을 바로 그냥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했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한 여권도 문제는 있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화면을 보면 하여튼 검찰 쪽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법무부 쪽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를 봤단 말이죠. 그 급기야는 사퇴론까지 나오고, 그 심지어는 동시 사퇴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잘 됐습니다. 언젠가 무슨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직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사퇴한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검찰총장인 윤석열 입장에서도 수사를 외압을 받지 않고 야무지게 하면서 검찰의 말로 스스로 개혁해야 될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권한테 정보를 주고 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봐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개혁을 하자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두 장관 총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야기 잘 됐습니다. 사퇴를 각오하고 본인이 목전에 둔 각자의 계획을 좀 최선을 다해주는 것. 이것이 저는 인민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길이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자, 정가 소식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